저희 한마음 이민법인 사무실 오시게 되면 이러한 이미지의 간판이 있습니다. 한마음은 전 세계의 이민 프로그램 중에 제가 공부해서 완전하게 습득한 국가들은 제가 업무를 다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도미니카랑 세인트네스, 저기 글자로 써있는 국가들은 한마음이 이민을 나갈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다만 제가 충분히 소화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취업을 알선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만큼은 저희가 브랜치 오피스가 3개나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투자이민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은 제가 설명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형제 초청, 부모 초청 많습니다. 그래서 초청 이민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냥 평범하게 진행되는 하나의 수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속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김수기 변호사님 1,500달러예요. 그러니까 초청이민이라는 수속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시겠죠? 가족관계만 증명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초청이민 케이스는 당연히 너무나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한마음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 이미지 간판을 좀 이용한 프레임을 보여드렸는데요. 미국 투자이민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오늘 목차는 한마음 이민법인 소개인데요. 한마음 이민법인 소개는 저를 소개하는 게 한마음 이민법인 소개가 됩니다. 이유는 제가 창업했고요. 늘 직원들이 하는 소소한 일까지 가만두지 않고 좀 귀찮게 감독하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못 버티는 직원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서 배워서 나간 다른 이주공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엄청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참 많은 사람들을 배출시킨 것 같아요. 이민업계에. 21년 동안 제가 이 사업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한마음 이민법인에 대한 역사를 소개한다면 제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소개가 이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서 이제 오스틴 딘 변호사님이 이민법에 대해서 그동안 변호사님 초청 안 하면 제가 미국 이민법 다 소개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이 미국 이민법보다 어렵다라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캐나다 이민은 매년 바뀌거든요. 매년 공부해야 돼요. 미국 투자이민은 지난 20년 동안 변한 건 없습니다. 변했다 그래도 그건 금방 드러나는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캐나다 투자는 수시로 맨날 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맨날 하고 있어서 미국 이민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건 실제로는 제가 알아야 될 수준 이상으로 공부하는 정도까지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전문가가 오셔서 설명해 드리실 겁니다. 이비파이브 캐피탈 우리 젠토는요, 제가 일하고 있는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그 회사의 매니저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이유는요, 이제 오늘 설명 드리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정의만큼 의리가 있고 고객일들의 인생까지 굉장히 관심 갖고 애써주는 이런 사람, 정말 정의 많은 사람이에요. 함께 정의, 옳은 방법으로 정의 많은 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인 제이미 교포죠, 지금. 그런 분이 이제 오셔서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궁금하신 거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랑 상담할 때 간단 명료함 때문에 시원해 하십니다. 길게 설명하면 잘 이해 못 하세요. 간단 명료하게 믿으시고 그 다음에 더 이어지는 질문을 제가 받아서 해결해 드리면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간이 진행될 겁니다. 제가 좀 시간을 끌고 있는 얘가 오시는 분이 더 계시다 그래서 조금 끌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에 대한 소개에 들어갑니다. 저는 84학번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과거에는 제가 어려서 시작했기 때문에 늘 저보다 나이 드신 어른들을 앉혀놓고 이런 투자 인생을 했고요. 지금은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덜어 계시고 그러면 되게 반갑고요. 후배들이 있을 때는 좀 편해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자리에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은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84학번이고요. 한양대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한양대학교 출신들에 대한 좋은 경험들이 많아서요. 한양대학교 출신이신 후배들이나 선배님들이 저를 통해서 수업을 하시게 되면 특별한 팁들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양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입니다. 하라고 했을 때 계속 거절하다가 50이 넘으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출신 여자 84건 중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안이 많이 왔어요. 총동문회 이사를 하라고. 그래서 50이 넘으면서 관심 있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대표 출신이신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데요. 그 혜택은 결국 경비면이죠. 저희 한마음에서 주는 그런 경비면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제가 특별하게 제가 우리 연세대학교 출신 배우자를 만나서 거기서 공부 마치면서 결혼해서 이제 지금 애까지 두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2개의 학교를 나왔는데요. 하여간 이런 인원들, 전 인원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만나게 되면 되게 반갑고요. 제 첫 직장은 노스웨스트항공사에서 승무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크루 코디네이터라는 잡 타이틀을 했는데요. 제가 했던 일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승무원들, 노스웨스트항공사는 한국말 필요한 인원들 빼고는 외국인입니다. 파일럿까지 다. 그런 분들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미국 갈 때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승무원들 한국 들어올 때 비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쇼패스라고 했어요. 짧은 기간 출연하는 비자. 쇼패스를 그날 동안 6대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 쇼패스를 그날 전에 전단 받아서 만들어서 비행기 올라가서 내리는 비행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름 불러서 하나씩 주고 데리고 내려와서 버스 태워서 숙소 가게 하고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 편까지를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인생의 시작이 비자를 만들어주는 일이었던 거가 됐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사로 근무하게 된 건 노스웨스트항공사의 업무가 아시아나항공사로 다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유니폼을 입고 아시아 정부 소속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외국 회사에 비서 업무를 하다가 제가 일했던 건 결혼했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을 했어요. 근데 외국 회사들의 이제 고문들 한국에 나와서 한 6개월 프로젝트, 1년 프로젝트 등 그분들 도와주는 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캐나다 잠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런 일을 해보라고 하는 이민관님의 얘기를 솔깃했고 관심 많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그래서 시작한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양 이주공사를 설립했을 때 그때 공동설립자였던 게 제가 너무 어려서 캐나다에서 정착서를 도와주는 캐나다의 한 분하고 동업했는데 그분이 역이민으로 캐나다 영주권 포기하고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그분한테 그냥 다 드리고 저는 새로 시작한 한마음이 있는 회사로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설명했듯이 한국인 최초이고요. 유일한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캐나다 정보공인 이민검사 전승하고 캐나다 업무를 직접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려운 미국 캐나다 이민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이민 업무는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면서 캐나다보다 더 쉽다라고 가끔은 비교하는데 우리 오스틴 변호사님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이민법 우리가 익혀야 될 책을 봤는데요. 페이지가 한 8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변호사님 저한테 선물하셨어요. 한 800페이지 되는데 그거 읽으면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겠죠? 왜냐하면 캐나다 제가 공부했던 책이 그런 800페이지 교재 한 5번을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이민법 시험을 합격하고 이 캐나다 라이센스를 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캐나다 이민 업무는 제가 좀 전문성 있게 직접 처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강조해야 될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미국을 제가 잠깐 드리면은 제가 이제 캐나다를 잘 아는데 미국 때문에 오셨다가 캐나다는 오셔 미국 비교를 하시게 됩니다. 몰라서 비교를 못하셨던 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요. 캐나다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09년에 11,890명이 이민을 갔는데요. 2016년 지금 현재 2,000명이 2,000세대가 이민을 갑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캐나다 이민법이 점점 폐쇄적으로 바뀌어서 언젠가는 이 기회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회가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건 내년이나 내후년입니다. 캐나다 이민은 이 투자 이민은 없어질 수 있고 미국처럼 벤처성, 리스크 있는 인베스트먼트 프로그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보장 채권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투자이민은 정부 채권이 아닌 리스크가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2009년도에 보세요. 미국 투자이민 간접 투자하는 거 대부분 다 사기꾼이야.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이 돈을 딴 데 얻을 수가 없어. 이런 데 돈을 얻어서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많은 실패 사례들과 실제 그러한 많은 소문들, 의견들 때문에 2009년도에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 지금 12,000명입니다. 12배가 늘었죠? 이렇게 늘어가는 지난 8년 동안의 상황은 뭐 때문이었냐?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성공하는 프로젝트만 고르면 되는 거네. 성공하는 프로젝트만 고르면 정부 채권도 이것도 똑같은 영주권을 받기 위한 방법이니까 미국 투자인들도 좀 더
믿음을 갖고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50억이라는 돈을 5년 상환 또는 7년 상환 또는 어떤 프로젝트 10년 상환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하게 되는 이 걱정이 점점 줄어들 수 있었던 많은 성공적 사례들 때문에 지금 12,000명까지. 올해는요, 실제로 비자 발급한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50%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신청자가 많다는 부분. 그거는 한계 경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요소는 미국 이민 프로젝트만 잘 고르면 투자에는 안전해. 영주권도 받고 돈도 돌려받고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관심 있으시면 캐나다와 미국 투자인에 대한 비교 가장 지금 7가지, 8가지 분류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실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으니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인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그 동기가 저는 경험자로 그런 동기로는 이 정도까지 심각한 이민을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만날 때 항상 처음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미국 투자인은 50만 불을 5년, 7년, 10년 어느 프로젝트에 이런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왜 가려고 하는지, 그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 동기가 성공해야지만 그거를 수록한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민을 진행하는 건지에 대한 1번부터 11번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안에 내가 이민을 가고자 하는 동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실은 저부터도 캐나다 영주권자였죠. 저는 작년에 포기했어요. 우리 딸들 올해 둘 다 신입권 받습니다. 저희 애 아빠는 영주권 받아주고 나서 1년 반 만에 캐나다는 바보들이나 사는 곳이야.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라고 나왔어요. 오늘 마지막 그 코너인 석세스라고 하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원하는 그쪽에서 나오신 분이 말할 거예요. 캐나다는요, 좀 답답합니다. 근데 그 답답함보다 더 얻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캐나다만을 가는 거고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 하면 저는 캐나다 밴쿠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곳이고 지금도 좋아하고 거기에 정착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애 아빠는 바로 그 밴쿠버에서 1년만 살다가 바보 같은 나라에 돌아오니까 캐나다의 시스템이 너무 답답합니다. 미국처럼 융통성이나 적극성이나 진취적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 딸은 미국 의대 가려고 지금 미국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뭔가 막히는 게 있을 때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 해결책이 캐나다 영주권 받아줬죠. 해결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엄마 난 캐나다가 좀 답답해. 미국 가고 싶은데 그래? 미국 영주권 어떻게 받지? 전 너무 전문가니까 받아줬어요. 그래서 올해 아빠랑 딸만 묶어서 영주권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10월 때 미국 갔다 왔는데 남편의 영주권 받은 걸 연장시키기 위해서 함께 계속 살아야 돼요. 아빠는 이민 가고 싶지 않대요. 함께 계속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주신 청자가 돼야지 딸이 받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묶었죠. 그래서 아빠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비행기 태워서 내려가서 영주권 연장시키고 돌아오고 이렇게 미국 영주권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기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자녀들 또는 내가 공부하고 싶으신 분. 올해 제가 되게 의외인 투자 있는 고객을 만났는데요. 40대 중반이세요. 본인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대요. 석사과정. 근데 영어를 못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 투자 있는 영주권 신청하셨어요. 본인이 공부하고 싶대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래요. 하고 싶으면 하고 좋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하셨던 분 되게 특이하신 분을 만났는데요. 진짜 좀 특이해서 가끔 좀 까다로운 그 성격 맞추느라고 좀 힘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 이렇게 1번부터 4번, 5번까지 이해해서 5번은 미국에서의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대학 가고 나면 한국의 부모들은 끝났어요. 근데 실은 그 대학까지 보내 끝난 게 전부가 아니죠. 졸업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요? 사회에서 저와 같이 여기 계신 분들처럼 우리 자식이 활동하라고 가르친 거잖아요. 그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 안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편적인 예가 H1B라고 하는 취업 비자인데요. 1년에 32만 개, 30만 개 정도의 그 지원자가 있는데 당첨되는 사람은 8만 개 정도입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의 제비뽑기죠.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도 고용주가 있어도 대단한 고용주가 있어도 출전도 떨어지면 그 취업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비뽑기예요. 순전히 복이죠. 자기 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항상 4월과 10월 사이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스폰서가 있는데요. H1B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을 해서 왔습니다. 라고 상담하다가 예, 역시 안 됐습니다. 라고 와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아있는 비자, 졸업 후에 남아있는 비자 기간 동안에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를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 5번까지에 대한 상황은 적혀있는 내용 좀 검토해 보시면서 저 안에 나도 포함된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미국 내 취업만이 아니라 사업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인이 제주도에 가서 마음껏 사시는 거랑 똑같은 신분이에요. 지금 한국인 친구들 제주도 가서 뭔가 새로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 살고 애들 학교 입학 그냥 편하게 하시죠. 여기서 저희가 속한 영주권만 받으면 바로 그렇게 미국을 건너가시는데 며칠 전에 그 박람회에서는 하와이 신혼여행 갔다 온 부부가 하와이에서 살고 싶다고 이민 신청하러 오셨어요. 신청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자산이 총 9억밖에 없으신데 이게 6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좀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다시 고민하시기에 돌려보냈었던 경우가 있는데 하와이에 살고 싶은 방법은 그 커플은 트라이맨밖에 없었어요.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미국 내에서 취업, 근데 그분은 미국에서 사업하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와이 가서. 이렇게 미국 내 취업 및 사업의 평등한 기회와 신분 보장 때문에 지금 제가 말했죠? 한국인이 제주도 가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영주권만 받으면 미국 가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쉽게 시키려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랑 요즘 상담하시는 분 중에 어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좀 쉽게 시키려고 좀 편하게 설명드리겠고 이것도 많으세요. 7번. 저는 국내에 있는 제 재산의 한 3분의 1을 내보냈고요. 아주 오래전에 내보내서 그걸로 집을 샀었고요. 집을 판 돈을 우리 딸 집을 사줬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진화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 딸 태어난 아이한테 10억, 20억짜리 집을 사줘도 그냥 사주면 됩니다. 미국은 540만 불까지입니다. 60억까지는 내 자식한테 증여하실 때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도 없습니다. 대신 배우자한테는 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작은 딸이 통화하는데 엄마가 지금 나한테 준 재산이 너무 많은데 나 결혼할 때 각서를 써야 되겠어. 변호사 선임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각서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지금 쓰는 그런 계산서. 네, 그런 얘기 하는데, 배우자 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각서들을 변호사님께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반출하시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을 반출하고 국내에 끈을 끊어버리고 감독받지 않아도 되려면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해외 투자자를 투자하시게 되면 국내에 계속 매년 보고하셔야 됩니다. 은행에다가. 그렇지만 영주권을 돈을 내보내서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테크는 국내에 보고하실 필요가 없죠. 해외 이주자입니다. 해외 이주자로서의 자산을 반출시키는 데 있어서 해외 투자 목적, 절세를 위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주권을 갖고 계시면 그런 많은 혜택들이 있고요. 재산세, 증여세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좋은 혜택이 있어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병역 의무가 연계되거나 면제됩니다. 영주권을 받게 되면 병역의 의무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는 방향으로,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해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끝내고 들어오려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하루에 만나는 분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20일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찾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근데 최근에 또 한 분이 자기 아이가 의대가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한국의 의대를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무슨 특별한 전형 같은 걸로 한국으로 다시 원하는 코스를 가게 하는 방법으로 우회하시는 경우가 있죠. 아이의 좋은 대학 입학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싫어서 떠나시겠다는 분이 계시고요. 최근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른들께서 지팡이 짚고 오셨던 분도 뵀었습니다. 부산에서 뵀던 분인데 지팡이 짚고 오셔서
어떤 분이셨을지 다름이 안 가는데 알고 보니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미 연세는 80이 넘으셨고요. 지판을 드셨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게 부러지셔서. 근데 그분이 한국이 이제 싫어서 가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민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 대한 동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같은 옷을 입었죠, 오늘. 제가 17년에 올해 갔었던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랑 같이 가장 오래 일했던 파트너가 CNB하고 EB5 캐피탈인데요. 단 한 건도 우리 고객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굉장히 전문성과 책임감이 강한 두 개의 리저널 센터인데요. 리저널 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리저널 센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리저널 센터는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파트너입니다. 그 파트너는 미국 이민성이 인정한 거고요. 그런 파트너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은 돈을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직접 정착해서 사업을 꾸려나가고 10명의 고용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할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국도 캐나다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마민법의 대표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종류 이 부분부터는요. 우리 오스틸 변호사님이 아침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실까봐 제가 기본적인 정보를 좀 드리고 나서 넘어가야지 아마 이해를 더 쉽게 시킬 것 같은데요. 미국 영주권은요. 미국 영주권 시민권 한 번에 받는 방법이 없나요? 질문. 미국 영주권은 시민권을 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원정 출산을 태어나지 않는 한 바로 이렇게 영주권을 거쳐서 미국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한 번에 받는 방법 없나요? 라는 질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영주권을 받고 나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민권 받기 위해서는 5년 중에 2년간 신체적 거주한 기간을 누적시키면 증명하면 시민권 받을 수 있어요. 수업기간은 한 6개월 정도고요. 변호사 비용은 $500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놈인지 아시겠죠? 자격만 딱 갖추면 시속하면 돼요. 루틴하게. 그래서 시속비가 짜다. 그러면 업무가 간단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권 받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미국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지, 두 가지. 초청이민, 경제이민. 초청이민은 지금 저기서 가지고 시민권자인 자식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 초청을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신데 이번에 신청하려고 보니까 큰아이는 22살에서 빠졌어요. 밑에는 들어갔어요. 큰아이를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영주권 받은 후에. 6, 7년 걸립니다. 이렇게 우리 한마음의 김수기 변호사님 변호사 수수료가 $1,500.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업무 자체가 자격만 갖췄다는 것만 증명하면 간단하게 진행된다라는 거 기다리는 게 문제지 신청자가 많아서 줄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초청이민 종류 말고 이제 경제이민 부류는요 너무 간단해요. 제가 공부하기 너무 쉽다 그랬잖아요. 캐나다 이민 종류는 100가지입니다. 100가지도 넘어요.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이민은 5가지예요. 100가지 공부하던 사람이 지금 5가지 이민을 공부하는데 쉬웠죠. 저한테는. 그 깊이 있는 정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달라지겠지만 EB 1, 2, 3, 4, 5 미국 이민 종류는 딱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로 지금 미국에서 영주권자라고 그린카드를 내밀고 다들 사시는 거예요. 그러던 그린카드가 시민권으로 바뀌는 건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EB1, 저희 애아빠랑 둘째를 묶었던 프로그램 EB1입니다. 애아빠가 좀 유명한 과학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알피니스트입니다. 체육특구 장관상을 수상했었죠. 자기의 취미가 오히려 장관상을 받게 됐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그분의 특별한 특기자다, 그분의 특별한 전문가다라는 걸 증명할 4년제 대학교 교수님은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4년제 대학 교수님이라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드러내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전문가. 그래서 4년제 대학 교수님들, 의학 박사님들, 한의학 박사님들, 약학 박사님들, 그 다음에 특기자들, 예체능 특기자들 전부 다 특기자, 전문가 독립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EB1 NRW는요, 특기자이면서 전문가 이민으로서 독립된 이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자료만 보여줍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자료만. 이력서와 이력서의 근거들만 첨부합니다. 그게 EB1 NRW고요. EB2, 3, 4는요, 고용주가 있어야만 됩니다. 미국 안에서. 미국에 나를 고용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만 돼요. 이런 게 해당되시는 분이 지금 드물어요. 특히 기술 연구 하시겠다고 했던 분들 많았는데 그런 분들 지금 많은 문제에 봉착돼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용주가 확보되어야 되는 의존적인 의미는 2, 3, 4입니다. 그리고 5는 나는 특기자도 안 되고 고용주도 없고 미국 가고 싶어. 초청할 사람도 없어. 그러면 125, 21살 이상으로 누구나 투자금만 있으면 되는데요. 제가 했던 분 중에 위자료 갖고 하셨던 분 계시고요. 이혼하시고 자식하고 둘이, 그다음에 부모님이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 설정해서